스토리하우스 강민식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조금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전원주택 현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곳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 차량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 그런 현장이에요. 지금 현재 11세대 정도 분양을 할 계획에 있는데, 이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께서 직접 이렇게 살려고 거주를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집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신둔 도예촌역이 좀 가까운 편이었는데요. 차량으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면은 신둔 도예촌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이천 IC로 이동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넉넉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마트를 가실 때도 조금 나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차량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용하시면 이천 시내권에 있는 롯데 마트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원주택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해 볼 거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외부로 나와 있는데요. 이쪽 길이 이제 메인 입구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이제 큰 길가에서 이제 이쪽 길로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요 한 세대만을 위한 특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단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다 아스팔트로 깔릴 예정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차량 한 대가 들어갈 정도의 이제 벙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쪽으로도 옆쪽으로도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은 이제 뭐 한 2대에서 3대 정도 이렇게 주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벙커 주차장 옆쪽으로 이제 또 계단이 있었는데요. 제가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좀만 이렇게 더 올라와 보시면은 세대로 연결되는 요 계단인데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소개를 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경량 목구조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경량 목구조에 이제 상하수도는 다 들어와 있고요. 오페스도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세대는 경량 목구조라서 그런 거지, 다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올라온다고 하네요. 바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는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것은 이제 알땅만 71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 지붕 포함하면은 뭐 한 83평에서 85평 요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바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100평은 안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도 이제 잔디가 깔려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옆쪽으로도 공간이 더 있어요. 이게 기역자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서 있는 이쪽과 이제 바로 옆쪽에도 이렇게 잔디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잔디가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잔디를 어느 정도는 걷어내시고 그냥 텃밭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집 앞쪽으로 이렇게 데크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데크 부분으로 이제 올라갈게요. 데크도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앞쪽에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한 그런 큼지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베큐 파티도 하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아니면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댕댕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전실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외벽을 말씀 안 드렸네요.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파벽, 위쪽은 스타코, 지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실 공간으로 이동을 할게요. 방화문도 굵은 방화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실 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실은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은 금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집안에 뭔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금으로 깔려 있으면은 돈이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금장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오른편에는 이렇게 위아래 상하부장식으로 신발칸이 8칸 띄움 시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선반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뭐 조만한 이렇게 소품들을 이용해서 이곳 공간을 꾸미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편에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문을 보여드릴게요. 중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오면요. 거실부터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실 공간으로 이동을 할 텐데 거실도 상당히 깔끔한, 제가 영상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화이트 톤을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 거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목 느낌과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봤을 때 가로폭은 조금 4m가 넘어 보이는 것 같고요. 제 오른편으로 이렇게 크게 픽스창도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소파를 약간 2칸짜리 정도를 배치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한 4인용 소파 정도까지 배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보시는 창도 이렇게 크게 뚫려 있고요. 이쪽 아트월 벽면 같은 경우는 이쪽 폴리싱 타일에다가 이 테두리 부분을 원목으로 이렇게 느낌을 줘가지고 뭔가 깔끔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세대만 샘플 하우스가 바닥은 폴리싱 타일이고 다른 세대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주방으로 갈게요. 주방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일단 위쪽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 냉난방기예요. 요 세대에 한해서 그 주방 공간과 안방 공간에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다가 4인용 식탁 정도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요게 글라스 도어입니다. 역시나 요 세대 한해서만 글라스 도어가 들어가고 다른 세대에는 일반적인 가구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앞으로 이렇게 코브라 수전이 길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사각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이게 이제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 렌지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하츠산 후드, 아래쪽에는 3구 전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 옆으로도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보통 웬만한 집 같은 경우에는 요 수전 같은 경우가 뒷부분에 있어서 창이 뒤쪽으로 자리 잡기가 있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데, 이곳 전원주택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창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다용도실로 이동을 할게요. 다용도실 공간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다용도실 문도 이렇게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공간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보일러도 이쪽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전이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 괜찮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모두 올리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가는 뭐 따로 선반 같은 거를 배치를 하셔서 뭐 작은 소품들을 보관을 하셔도 좋고요. 잔짐도 좋고요. 그리고 청소기 같은 것도 보관을 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건너편으로 이동을 할게요. 건너편 쪽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반이 있어서 지금 이거 DP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이렇게 좀 뭐 화분 이런 거를 뭐 배치를 해주시면은 또 보기에도 좀 이뻐 보이고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옆으로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문이 있는데 열어보시게 되면은 그냥 간단한 미니 창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용도실에서 청소기를 뭐 보관을 해도 좋다고 하는데 이곳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 따로 전기 콘센트도 빠져 있고 잔짐들도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방으로 이동을 할게요. 네, 이곳이 이제 1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1층에 안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위쪽으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시스템 냉난방기가 이 세대에 한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침대 하나만 놨는데도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여유롭기 때문에 다른 가구,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뭐 화장대, 아니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붙박이장 따로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벽면을 보여드릴게요. 안방에도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좌측편으로 이렇게 1층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공용 욕실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편이에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파티션은 아쉽게도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세면대 이런 부분을 건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거울로 된 2칸짜리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모든 공간을 다 보셨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높낮이도 괜찮은 편이고, 폭도 괜찮기 때문에 뭐 아이들, 어르신들 충분히 올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릎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무리도 없는 편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창이 또 크게 하나 뚫려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볼게요. 네, 2층으로 올라왔는데 양 옆으로 방이 있어요. 일단은 제 우측편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쪽 벽면으로는 1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역시나 이렇게 조만한 화분을 놓고 이렇게 감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 분위기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2층에도 역시 비디오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확실히 뭔가 제가 앞선 전원주택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원주택은 2층에 메인인 것 같아요. 방이 1층에 있는 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크다는 게 눈으로 확 들어오고요. 이곳을 침대도 상당히 큰 사이즈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가구를 배치를 하시더라도 공간을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위로도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 벽면을 보시게 되면은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뒷공간도 정말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많이 큰데요? 지금 이렇게 2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관하실 때도 이용하시고, 시스템 장이기 때문에 뭐 개는 옷 보관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넥타이나 양말, 속옷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이 많이 크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빼먹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곳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는 건평이 50평입니다. 계획관리구역이라서 건폐율도 상당히 4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땅은 비교적 작은 평수인 것 같은데, 건물 평수는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는 크게 올라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쪽에 있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2층이 제가 봤을 때는 메인 안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주분이 상당히 금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장으로 된 샤워기, 그리고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울로 된 양문형 수납장, 그리고 역시나 또 골드로 포인트를 주셨네요. 이렇게 세면대, 그리고 비데가 설치가 된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안방은 너무 커가지고 이쪽 거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간적 여유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건너편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가 이제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보시면은 딱 이 정도 공간이에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약간 뭔가 집에서 답답함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셨을 때라고 하면은 이렇게 외부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 티타임을 즐기실 여유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약간 뭐 코로나 문제적인 것도 있고, 뭔가 조금 산다는 건 이라는 말을 써야 될까요? 약간 빡빡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조금 여유를
느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방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2층에서는 두 번째 방입니다. 방으로 따지면 세 번째 방인데요.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방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바닥은 모두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DP가 뭐 책상이나 뭐 선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곳에다가 이렇게 책상을 놓으시고 뭐 침대를 놓으시고 생활을 하시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듯한 그런 2층의 두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방도 다 보셨고, 이제 방 옆에 바로 2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로 이동을 해 볼게요. 1층 화장실과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이번에는 골드가 아니라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된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이렇게 계란형 거울, 그리고 거울이 이렇게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양쪽으로 거울이 설치된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층 공간까지 다 보셨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층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시게 되면은 3층 잘 나왔는데요. 네, 3층에 제가 올라와 있는데 이곳은 그냥 흔히 말하는 다락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층고도 제일 큰 층고가 이제 제 머리에서 보면은 꽤 높은 걸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곳은 뭐 제가 전원주택을 설명드릴 때마다 딱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그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뭐 사무실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셔도 될 듯한 그런 큼지막한 이렇게 다락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벽면으로 보면은 요 나무 원목 부분이 있어요. 이곳은 이제 수납장입니다. 제가 하나 열어드릴게요. 이게 칸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쪽에 한번 비춰줄 수 있으신가요?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안 쓰시는 잔짐들이 있잖아요. 뭐 3층까지 올려놓으실 듯한 진짜로 잘 안 쓰시는 잔짐들을 이곳에다가 보관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이 그래도 세 군데로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짐을 보관을 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삼성 제품의 이제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창문이 크게 뚫려 있어서 뭐 환기라든가 아니면 개방감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요 3층 공간에서 이제 외부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테라스가 2층에도 있었지만은 3층도 엄청나게 큰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 나가서 제가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보게 되면은 뭐 경치가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큼지막한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이제 3층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이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층에 이 테라스 공간까지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정말로 좋은 전원주택 현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전원주택 현장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곳은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한 5억대 초중반, 요 세대 같은 경우는 5억대 초중반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작은 평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땅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틀려지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뭐 한 번쯤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 여기가 괜찮네, 여기가 괜찮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살짝 안쪽에 있다는 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전원생활 같은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 요 분들한테는 참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 현장이 궁금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